서울의 밤에는 사람보다 그림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 1시 13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서울 지하철 어딘가에 기차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열차는 시간표에 없는 열차입니다. 수연 씨는 26살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을지로 3가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플랫폼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전광판은 깜빡이고 있었고에 자동방송도 멈췄습니다. 수연 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무심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터널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헤드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죠. 기차가 왔어요 하지만 아주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도 없고 안내방송도 없었다. 수위는 잠시 멈칫했지만 피곤한 탓에 경각심이 무뎌졌다. 그는 기차 안으로 들어갔다. 기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광고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방송도 없었다. 그저 차창에 비친 그의 모습과 터널, 벽이 그를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역 멈췄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역 누군가 창문에 서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수연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다. 수연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눈을 비볐다. 그 여자는 사라졌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출구는 없었다. 신호도 없었고 역 이름도 없었다. 수연은 위치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다. 그 순간 기내 불빛이 깜빡거렸다. 수연은 이어피스를 통해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언제부터 너 혼자 있어? 수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진공 상태였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고개를 돌린 수연은 자기 자리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자아는 고개를 들어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새벽 을지로 4가역 CCTV에는 수연이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기차는 오지 않았다. 이후 수연 씨는 새벽 1시 13분에 실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시 13분입니다. 시간 지하철 어디로? 사람들은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면 산속, 폐건물, 터널 같은 곳을 떠올린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도 그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층 아파트 4035. 그 집엔 절대 혼자 있지 말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 민재는 29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혼자 살기 위해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지로 이사했다. 4035는 생각보다 넓었고 가격도 저렴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이 좀 오래돼서요. 라고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좋았다. 이사. 첫날 밤 새벽 2시 30분 거실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파이프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 맨발로 바닥을 걷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재는 거실 불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주방 창문 쪽에 김서린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다. 화장실 문이 스르르 저절로 열렸다. 그 순간 화면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이어폰 너머에서 났고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너도 혼자야?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4635?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집 전에 살던 사람도 맨날 밤마다 누가 같이 있다는 소리 했어. 근데 정작 CCTV엔 아무도 없었지. 혼잣말하지 마. 들어주면 따라온다. 그날 밤 민재는 악몽에 시달렸다. 거실 한가운데에 머리가 젖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자신처럼 생긴 사람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깨고 보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김 서린 채로 써있는 글씨. 혼자가 아냐. 민재는 2주 후 그 집을 떠났다. 사국 사모는 다시 빈집이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햇살 잘 드는 1인 가구용 아파트로 올라있다. 그리고 어젯밤 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뒤편 CCTV엔도 사람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한국의 오래된 시골 마을엔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가 있다. 교문은 녹슬어 굳어 있고 운동장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창문은 오래전부터 깨져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같은 날 밤 12시가 되면 그곳에서 종이 울린다. 진우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었다. 졸업작품 주제로 한국의 미신과 폐허 문화를 선정했고 그래서 그 학교를 찾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진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낮에는 학교를 촬영했고 밤에는 드론으로 위에서 정영을 찍기로 했다. 그날 밤 카메라와 장비를 설치하러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바람은 없었고 달빛은 희미했다. 운동장에 설치한 마이크는 작은 소리도 다 잡을 만큼 민감했다. 진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11시 58분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철컥 쇠붙이 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교실 쪽 창문 중 하나가 스르르 열렸다. 12시 정각 갑자기 어딘가에서 났고 낡은 종소리가 울렸다. 띵띵띵. 진우는 멈췄다. 학교 전체는 폐쇄되어 있었고 전기도 없었다. 종은 다시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운동장 스피커에서 느릿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5학년 3반 모두 교실로 돌아가세요. 진우는 카메라를 들고 교실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고 벽에는 여전히 낡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5학년 3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교실 안에는 의자가 정리되어 있었고 칠판엔 글씨가 남아 있었다. 다음 시간엔 체육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돌아봤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본 화면에는 학생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각이에요, 선생님. 진우는 그 순간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그 영상은 다음 날 진우의 친구가 카메라에서 복구했다. 그날 밤 이후 진우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노래도 12시가 되면 종이 울렸다고 한다. 이번엔 한 번 더.